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재외국민 설명회를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입시 설명을 들어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대학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전형 부분에서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전형 결과 위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는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형 안내, 전형 방법이 있고요. 이 전형 방법에서는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 성심교정에 대한 학과,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 소개를 별도로 다른 담당자분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합격 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재외국민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합격한 재학생의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직접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 겹쳐서 부득이 참여는 하지 못하고 그 학생의 저희가 그 인터뷰를 따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목소리를 직접 들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교정으로 합쳐진 대학입니다. 각 교정별로 저희가 전공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왼쪽을 보시면 성심교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심교정은 인문사회계열학과, 그리고 자연과학, 공학계열학과, 약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은 7호선 온수역, 뭐 1호선 역곡, 소사역, 네, 그리고 새로 개통된 서해선 소사역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소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전철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우리 가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급하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의교정은 의예과 간호학과가 있는데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가톨릭 대학교 의예과 간호학과가 있고요.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과가 있는데 신학과는 해화동의 해화동 성당과 같이 있고 4호선 해화역 그리고 한성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톨릭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위주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 대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선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부속병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부속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의정부, 부천, 그리고 은평, 인천, 그리고 수원에 위치한 성빈센트, 대전의 성모병원 이렇게 8개가 저희 대학교 부속병원인데요. 이 병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 제자 중이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 자녀들, 우리 학생 중에 혹시나 아픈 친구들 있다면 우리 학교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과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만이 또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산티아고 순례길 해외 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가톨릭 대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쪽을 방문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그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동기나 선후배들과 함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학사제도인데요. 요새 뭐 많은 대학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과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전과제도는 아시다시피 원하는 전공으로 과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뭐 전과가 다 되나요? 뭐 어렵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신청한 학생의 보통 한 90% 정도는 전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과 승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복수 전공자는 1, 2전공 변경 가능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복수 전공 제도는 두 개 전공을 4년 안에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에 두 개 전공이 명시가 되고 인문계, 자연계 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밑에 네모표를 보시면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특수교육과 이 부분은 복수 전공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융복합 전공제도, 그리고 교직 이수제도, 소단위 학위과정 이런 다양한 학사 제도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학과들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사회 계열 모집학과는 보시면 이제 6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전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뭐 국문과, 철학과, 국사학과, 또 영어 영문, 중문, 일문,
사회복지, 심리, 사회, 경영학과 회계, 국제, 경제, 법학, 행정 다양한 학과들이 있고 또 자유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과로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모집 단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가 나갔습니다. 상세사항은 저희가 추후 모집 요강 참조 이렇게 말씀 저기 문구가 나가는데 최근 대학의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학과 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개별 학과대로 선발을 했지만 이제 대학이 무학과로 선발을 좀 많이 열리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조만간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공학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기초학문인 화학, 수학, 물리학과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과학 계열의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아동, 식품영양, 그리고 뭐 컴퓨터 정보공학부, 미디어기술 컨텐츠,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네, 그리고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 등 다양한 학과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의생명과학,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역시 뭐 자유전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예과, 간호학과도 자연과학, 공학계열 쪽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과도 역시나 모집 단위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과 관련된 의생명 첨단 클러스터 학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의예과, 간호학과,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약학과, 그리고 의생명학과, 생명공학과가 대표적인데요. 각 학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병원과 관련된 학과들의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선호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차 산업 첨단 클러스터 학과들인데요. 이 학과들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정보통신천자공학부, 에너지 환경공학, 컴퓨터 정보공학, 미디어 기술 컨텐츠 학과 등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안에서도 별도 건물이 있고 이 학생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그 학과 중에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이 있는데요. 이 학과명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좀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첨단 바이오 제약 산업 선도주자로 이렇게 안내가 나왔고 바이오메디컬 분야와 화학공학가 합쳐져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특화 분야입니다. 이 학과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선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작년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저희 잠재능력자전에서 60대 1이 넘는 수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 남지한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 mRNA 백신의 권위자시고요.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대학 의생명과학과에 지원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이 매년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는 평가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 부분도 있어서 대학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대학들을 살려야겠죠. 그래서 대학도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을 받듯이 대학교도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는 전국 최고 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드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거를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금도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 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자격은 이제 대부분 대학이 같은 상황이고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궁금하신 점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3년과 12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모집 인원을 보시면 3년의 경우 수시, 정시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신학과만 선발을 하고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12명, 자연과학 공학 계열 12명, 의예과 3명, 간호학과 5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신학과는 2명. 그래서 총 34명을 3년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년 교육과정은 인원 제한 없이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원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읽기보다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안내인데요. 3년, 12년 똑같이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우선은 전 모집단이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서류 전형에 대한 부담도 없고 특히 필답고사 준비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면접만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요. 역시나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서류 전형 100%, 그래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3명을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5배수면 15명이 1단계 대상자가 되고 그 학생들은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30%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간호학과는 필답고사 100%로 선발을 하고요. 필답고사는 국어와 영어 두 과목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교육과정 이수자 12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신 의예과 1단계는 일정 인원만 배수를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일시는 대부분 대학이 다 비슷하고요. 지원 7월에 받아서 8월 한 달 동안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대학별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2월에 수시 모집과 함께 등록을 받고 3월에 입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는 저희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받을 예정이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서류 제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마다 좀 날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국내냐 국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내 등기는 7월 16일 소인, 국제 우편은 7월 12일 소인까지 유효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제출을 통해서 서류를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모집 단위별로 이제 교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교정에 맞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고사, 네,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일반 인문사회 자연공학계열의 면접고사는 8월 2일 9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관련해서는 저희가 7월 31일에 미리 유의사항을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 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1단계 대상자가 나오죠. 그 대상자는 8월 9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발표하고 나면 이제 면접고사가 있는데 간호학과 필답고사도 같은 날 진행이 됩니다. 8월 17일에 의예과 간호학과 필답고사 면접고사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역시 참고해 주시고 관련된 안내사항은 시험 전날 8월 16일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최초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날 또 발표가 되고요.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12월에 수시 모집 학생들과 함께 최초 합격자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 등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합격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그 통화 내용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저희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추가 합격의 통화 내용을 한번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또 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유튜브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면 전년도 재고민 설명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설명회를 보시면 추가 합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실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합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서 가톨릭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셔서 전년도 재고민 설명회를 보시면 실시간 그 전화 찬스죠. 전화 찬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가 합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격한 학생 실제 통화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전형 일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모집 단위 제가 설명을 하고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 인문사회자연공학교 24명 모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문사회자연공학교 성심교정은 면접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8월 2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사 장소 안내라든지 시간은 7월 31일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는데 이 면접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면접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기반으로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성 능력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성 평가로 진행이 되고 전공 수학 능력에서는 지원 전공, 계열에 관련된 관심, 열정, 그리고 학업 능력, 그리고 답변의 논리성, 독창성 부분을 평가를 하고요. 인성 및 가치관에서는 면접 답변 및 태도,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관, 나눔 배려 실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 수학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간단한 의사소통 역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니까요.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그 가톨릭대학교 유튜브 채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과별로 우리 학생들의 합격자 사례를 다 올려놨습니다. 물론 뭐 재외국민이 아닌 전형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과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어떤 뭐 면접을 질문하는지, 면접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과별로 유튜브로 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준비하시기보다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면접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온 예시 문항을 보시더라도 뭐 문항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공통 질문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부분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설명하면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그러니까 뭐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죠. 그 인성과 관련된 질문,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뭐 가장 많이 학생들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왜 지원을 했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기초 그 면접 문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의예과 간호학과에 대한 전형 방법 안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그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의예과 및 간호학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예과 전형인데요. 의예과는 재외국민 전형 3명 모집하고 2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전형 진행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평가하고 서류 평가 항목은 중고등학교 성적, 어학 성적, 수학 수상 실적 등 학생분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저희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으로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의 5배수인 15명을 그리고 정교육과정 이수자는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2단계 면접을 진행합니다. 2단계 면접의 전형 요소는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로 구성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접은 안내 드렸듯이 8월 17일 토요일 날 진행 예정에 있고요. 면접 유의사항이랑 장소 등은 앞서 PPT에서 저희 16일로 안내가 한번 나갔었는데 16일은 너무 학생들에게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 14일 수요일로 조정을 최근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4일 수요일이란 점 참고 부탁드리고 14일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예과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랑 인성 면접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면접 모두 각 면접실에 2명 이상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기반을 해서 서류 내용의 진실성이나 가치를 확인하는 면접으로 10분 내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성 면접 역시 10분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성 면접은 저희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제시문 확인하는 시간을 포함을 하여서 10분 내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학과 전형 안내입니다. 간호학과는 저희 재외국민 전형 모집 5명 예정이며 전형 요소는 필터코사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사 일정은 의예과랑 동일한 날짜인 8월 17일 토요일이고 이제 국어 영어 순으로 시험 진행합니다. 고사 유의사항이나 고사장 등은 똑같이 의예과랑 동일한 날짜인 8월 14일 수요일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국어 필탁고사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 필탁고사는 고등학교 국어교과 교육 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랑 지문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국내 고등학교 국어 교과 과정 중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 문학, 독서 영역으로 하고 있고, 언어 영역 중에서 중세 국어는 제외하고 문학에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평가 내용은 PPT에 기술된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어 필터코사 역시 고등학교 영어 교과 교육 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료와 지문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기본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국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중에 영어 1, 2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저희 단순 문법 지식이나 어휘력 측정은 최소화하고 영어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는지 등 전반적인 영어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어랑 영어 출제 원칙은 올해 6월 정도에 저희 본교 홈페이지에서 게시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의예과나 간호학과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도 가능하시고 저희 의예과 간호학과 따로 홈페이지에도 Q&A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의예과 간호학과 담당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 합격 수기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격 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직접 나와서 좀 발표를 해주면 좋은, 작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학생이 직접 왔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수업인 관계로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다 녹음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된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시간이 한 4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문수린 학생이고요. 문수린 학생의 합격 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일교정을 다니고 있는 간호학과 2학년 문수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직장 때문에 중국 베이징으로 이사를 갔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현지에 있는 중국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턴 북경 한국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총 7년 동안 해외에 거주했기 때문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중에서도 3년 특례로 가톨릭대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원 동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간호학과만의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전체 순위보다는 간호학과 내에서의 평판, 졸업 후 취업, 실습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6개의 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톨릭 대학교에 큰 중점을 두고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간호학과는 수학 영어 지필 시험이나 서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지필을 보는 가톨릭 대학교를 틈새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3년 특례 전형대에선 비슷한 순위 다른 대학들에 비해 가톨릭 대학교의 경쟁률이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자대 병원이 빅5 중 하나인 성모병원이라는 점과 모든 과목이 절대 평가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톨릭 대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전형을 준비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대학교 외에 4개의 대학은 수시 전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느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선 늦게 지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월달부터 지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면 따로 문과 시험지를 받아서 풀곤 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시험이 8월 중순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준비할 시간이 더 있습니다. 덕분에 6월 말에 한국에 와서는 2달 동안 가톨릭 대학교 지필고사에만 몰두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교 기출 문제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생활과 전공 공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 간호학과는 다른 데보다 1학년 때가 여유롭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표를 4년 내내 학교에서 짜주는데 작년에 저는 일주일 중 이틀이 공강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는 기본 간호학, 화학, 교육학개론, 생물, 해부학 등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부담감을 가지진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한국국제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해외에 살다 왔다고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상위 규정엔 2개의 학과만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재미를 크게 기대하고 들어오진 않았는데 막상 오고 나니 다양한 동아리 행사, 학교 행사가 있어서 작지만 충분히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정은 규모가 크지 않고 동기들과 모든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 동기들끼리 친해지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학업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위치한 만큼 교통이 편해서 수업을 마친 후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0원대의 저렴한 학식과 해부학 실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준 우리 문수린 학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직접 발표를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이 또 학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를 해줬고요. 네, 또 특히 재외국민 학생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점, 그런 소회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입시 결과 부분인데요. 그 입시 전년도의 입시 결과 어땠는지 최근 2년 같이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조금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왼쪽이 2023학년도, 그리고 오른쪽이 2024학년도. 2024학년도가 전년도고 2023 전전년도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3년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네, 가톨릭 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12명, 자연과학공학계열 12명, 의예과 셋, 간호과 5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요. 네, 경쟁률이 이제 과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문사회 계열은 작년에는 3.83대 1 경쟁률이었고요.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2.25대 1이었습니다. 의예과는 3명 모집에 48명, 16대 1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간호학과는 5명 모집에 25명, 5대 1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이제 이게 표면으로 보이는 최초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만 보면 뭐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6대 1이 넘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는 6장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대 1이 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좀 쉬운 구조이죠. 네. 그리고 의예과는 16대로 좀 높긴 한데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수시 그 6장 쓸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6대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초 상태만 가정해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추가 합격 인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12명 모집에 19번까지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등수로 따지면 34명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지원을 받으면 1등부터 34등까지가 이제 순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12명, 그러니까 1등부터 12등까지가 최초 합이 되는 거고 13등, 그러니까 13등은 예비 번호로 따지면 1번입니다. 1차 추가 합격자 대상이 되는 예비 1번이 13등이겠죠. 그리고 그게 19번까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비 19명까지 빠졌다는 거고 최초 합을 제외하고 19번입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 12명과 추가 합격 19명을 합치면 총 31명이 합격을 한 거죠. 네, 계산이 좀 되시나요? 12명 모집 인원에 34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는 31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질 경쟁률을 1.1대 1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 합격률, 즉 원서를 넣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91.2%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른 대학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외국민 전형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전형에서도 저희 입시 설명 영상을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좀 지원을 하시면 또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그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작년에만 이런 상황이었냐? 라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지원하기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추이를 보더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3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지원하면 그래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는 아무래도 좀 경쟁률도 높고 추가 합격이 발생하지 않았죠. 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추가 합격이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지원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작년에 그 빠진 인원 그리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빠진 인원도 같이 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교육과정 이수자 12년이고요. 12년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좀 많은 편이고 간호학과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12년과 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그 Q&A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한 경쟁률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재외국민 전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가톨릭대학교 일반 수시 전형의 그 교과 전형을 보시면 8대 1, 그리고 그 밑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뭐 17대 1, 24대 1 이렇게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물론 뭐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는데 뭐 간혹 지원 자격이 뭐 이렇게 약간 미달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률 자체가 일반 수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가톨릭대학교 또 전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그 역대 최고 경쟁률도 기록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단순히 그 지원 인원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고 있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네, 세공미 전형은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공미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 정보를 얻는 부분,
대한 정보를 얻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 진로 진학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학과별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합격 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학과에 대한 합격 수기들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셔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했는데, 비단 이 자료는 꼭 우리 학교만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학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 소개 채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입학처에서도 별도로 전형과 관련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요새는 유튜브에 각 대학들이 많은 정보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런 영상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가톨릭 대학교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입학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도우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Q&A가 있으니까요. 그쪽 통해서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뭐 전화 상담이 저희가 있긴 합니다. ARS로 전화를 하시면 이해 간호는 ARS 1번, 나머지 학과는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Q&A를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상황을 전화로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글을 통해서 더 파악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Q&A란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 특히 이제 지원 자격과 관련된 질문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화로 듣다 보면 조금 이게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밑에 보면 뭐 카카오톡 채널, 나라가대, 인스타그램, 뭐 나라 CUK, 블로그 나라 CUK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이 SNS 채널은 저희 입시 멘토단 재학생들입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또 상담을 해주고 있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SNS 채널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학처 특히 재학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 입학처와 상담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 통해서도 그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과 생활이 어떤지 이런 부분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뭐 단순히 뭐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 대한 얘기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학만 쓰시는 건 아닐 테고 수시 6장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입시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매년 입시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특히 이제 수시에서는 6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재공미 전형 같은 경우 정시를 지원하는 게 쉽진 않죠. 수능을 보지 않으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수시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수시 6장 지원 패턴을 보시면 상향 지원이 있고 적정 지원이 있고 안정 지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그런 내신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안정 지원을 구분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재외국민 학생들 같은 경우 그 각자의 사정이 또 다 다르고 학교의 교육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의 그 선배님들의 진학 현황, 그 학생들 학교 생활을 토대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몇 년치가 좀 누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판단으로 상향, 적정, 안정 이 부분을 좀 배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제가 밑에 숫자를 써놨지만 뭐 두 개, 두 개, 두 개, 뭐 상향 두 개, 적정 두 개, 안정 두 개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내가 과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상향을 세 장, 적정 두 장, 뭐 안정 한 장,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난 좀 더 좀 따뜻하게 가보겠다 그러면 이제 적정을 세 장을 쓰는 거죠. 근데 뭐 이 숫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은 6 상향 쓰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6장 그냥 다 상향으로 쓰고 안 되면 재수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6개 상향을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다 6개 붙을 거라고 생각으로 입시를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입시를 하면서 보면 6개 다 붙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6상향 했다가 6개를 다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왜냐면 그 6장 쓰면 결국엔 다 잘하는 애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부족하면 상대 평가에 의해서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적정 지원, 안정 지원을 좀 잘 섞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안정 지원이라는 거는 이 재외국민 전형에서 어떤 게 안정 지원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개해드렸듯이 그 입시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서를 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 그래도 여기는 좀 합격할 확률이 좀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대학교를 지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일반 학과인 경우는 저희가 지원했을 때 실질 합격률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실질 합격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에 지원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른 대학 적정, 상향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에 따라서 어떤 과를 쓰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과를 특히 재외국민에서는 뭐 특정 과에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를 좀 골고루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학과를 물론 뭐 아예 가기 싫은 학과를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유사학과를 쓰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뭐 무조건 심리학과를 쓰기보다는 뭐 인접 학문일 수도 있는 뭐 사회학과라든지 뭐 아동 심리에 관심이 있다면 아동학과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학과도 6장 중에서 좀 다양하게 배분하는 방법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원서 접수에 대한 팁도 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원서를 안 써서 좀 후회된다, 뭐 좀 아쉽다 이런 그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저희가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 그 부분 혹시 팁 더 얻고 싶으시면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을 가셔서 전년도 재고민 설명회를 참고를 해주시면 더 많은 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페이지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입학생들 학교에 입학할 때 좀 설명을 해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고등학교랑 대학의 차이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고교랑 대학이랑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입시 관점으로 좀 보면, 고교는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시라는 하나의 종목만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물론 고등학교가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종목만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그냥 축구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축구만을 하다 보면 축구를 싫어하는 학생 수도 있을 거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축구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고 다른 쪽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즉 고교에서는 대학 입시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대학을 잘 못 가게 되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올림픽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고 우리 아이가 축구는 못하지만 농구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잘하게 되면 고등 축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농구에서 잘하면 또 농구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에서 엄청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꼭 성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서더라도 우리 학생이 그 자신의 전공에 맞는 부분을 잘 키워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 더 성장해서 훨씬 성장해서 졸업할 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뭐 학생도 있고 어머님도 많이 계실 텐데 입시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또 이게 지역사회가 또 작다 보면 또 어느 학생이 뭐 어느 대학을 갔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학생도 많이 뭐 누구나 다 승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가톨릭 대학교도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가톨릭 대학교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질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별도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직접 다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가톨릭 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